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레벨 CJ입니다. 제가 그동안 리뷰하면서 눈이 정말 이번 겨울에는 안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꽤 쌓여 있더라고요. 올겨울은 뭐 눈을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나 했는데 이렇게라도 눈을 한번 보니까 좀 겨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는 눈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눈사람도 만들고 뭐 눈싸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감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또 새로운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프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콜라보로 나온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는 조금 고급 라인답게 검은색 서랍식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언더커버 콜라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 옆면에는 언더커버라는 브랜드 이름, 로고, 준 타카하시라는 디자이너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로고는 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모델명은 나이키 리액트 프레스토 언더커버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CU3459-001로 되어 있네요. 바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를 열면 항상 그렇듯이 속지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검은색 속지에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가 반복적으로 적혀있는 속지 한 장, 그리고 이렇게 아무 무늬 없는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 봤고요. 일단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마찬가지로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가피 부분이 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부분이고 말랑말랑한 리액트 폼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것도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콜라보 모델이니만큼 가피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소재가 군데군데 쓰인 게 보이고 언더커버의 시그니처 디자인처럼 이제 자리를 매김한 건지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강조된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눈에 확 띄네요. 첫인상은 그 정도고요. 과연 콜라보로 나온 리액트 프레스토와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매력적인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토박스 먼저 보여드려 보면 우선 토박스의 사이드월 부분에 이렇게 반투명 소재의 하얀색 고무가 덧대어져 있어요. 기본형 그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피가 네오플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조금 타이트한 사이즈로 신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조금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서 좀 보기 싫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오플랜 소재가 가피의 기본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위에 가죽 소재나 아니면 다른 이런 고무 같은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서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약간 단단한 느낌의 고무를 한 겹을 더 덧대어놔서 발가락이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먹물이 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티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박스를 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리액트 프레스토의 가피는 네오플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이렇게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네오플랜 소재만 있는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가죽을 다 사용한 게 아니라 군데군데 또 이렇게 비닐 느낌이 나는 소재로 사이사이를 메꿔놔서 이 느낌이 얼마 전 리뷰했던 그 토르 울트라 하이 모델에서도 이런 느낌의 소재가 쓰였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유행인 소재인지 이런 소재들을 쓴 신발들이 종종 보이긴 하네요. 약간 두꺼운 비닐 소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비닐 소재를 중간중간 사용해서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앞코 부분에도 조그맣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싹 넘어와서 신발의 옆면을 보면 구성은 기본형하고 거의 같게 돼 있어요. 미드솔부터 시작된 요 플라스틱 구조물이 위로 올라와서 신발끈을 묶게 되어 있는 구조는 같은데 요 토박스와 마찬가지로 옆부분에도 가죽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요 두꺼운 비닐 같은 느낌의 소재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요 부분이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성이 강한 그런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무게 측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소재일 것 같고 신발끈을 확 당겨서 묶을 때도 그렇게 손상이 쉽게 가지는 않을 듯한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도 역시나 먹물이 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비닐 안쪽을 보시면은 그냥 네오플랜 위를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구성이 아니라 이 비닐 안쪽의 소재는 기본 가피의 그 패턴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짝이기도 하고 그 안쪽은 또 다른 부분에서 쓰이지 않았던 느낌이어서 조금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뒤꿈치를 보시면은 이 신발에 쓰인 거의 모든 소재를 볼 수 있는데, 윗부분은 네오프렌 느낌의 직물 소재, 이쪽 부분은 쭈구리 가죽 느낌의 검은색 가죽, 이쪽 부분은 두꺼운 느낌의 고무, 그리고 이쪽 부분은 비닐이 덮여져 있는, 이 안쪽의 소재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바느질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직물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꿈치에서 봤을 때 다양한 소재가 쓰였다라는 거.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구성의 소재들로 되어 있는데, 언더커버와의 콜라보 모델 같은 경우는 소재 종류도 조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디자인도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보다 조금 변화를 줘서 확실히 기본형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를 정면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떡하니 언더커버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이 신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느낌은 사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데이브레이크 모델에서도 요 뒤꿈치가 강조된 그런 구조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과 마찬가지로 이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에서도 뒤꿈치 부분을 조금 강조한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딱한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반면에 이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고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졌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어디 뭐 부딪히더라도 부러지거나 손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비닐 느낌의 소재를 덮어놓은 직물이 꿈치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프레스토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바깥쪽의 이 부분에는 수우시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발끈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을 이용해서 신발끈이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서 시작한 신발끈은 구멍 3개, 4개 정도를 이용해서 신발과 발을 체결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 신발의 기본 구조가 혀 부분하고 가피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신발끈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신발은 아닌데, 뭐 당연히 신발끈을 조금 더 꽉 묶으면 발과 신발과 일체감이 향상이 되긴 하겠죠. 제가 이 신발을 리뷰하기 전에 한번 발을 넣어 봤는데, 신발끈을 묶지 않더라도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액트 프레스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구조물 있잖아요. 이 구조물이 미드솔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피 부분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그 구멍을 이용해서 신발끈을 묶는 일반적인 신발들하고 이렇게 미드솔부터 시작되는 이런 구조의 신발들을 신고 신발끈을 묶었을 때의 느낌이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발바닥에서부터 발등까지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느낌도 이 리액트 프레스토의 착화감을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미드솔의 두께는 역시나 뭐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도 그랬지만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손을 넣어봤을 때 제 손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발바닥에 닿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4c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부분도 뭐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뭐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액트 폼 같은 경우가 탄성이 상당히 좋고 부드러운 쿠셔닝을 보여주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소재들이 대부분 이제 내구성에는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뒤꿈치와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단단한 소재를 한 겹을 덧대어 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반투명의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덧대어져 있어서 신발을 오래 신더라도 리액트 폼이 손상되는 거는 상당히 잘 방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리액트 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 바닥 부분도 상당히 쏙쏙 들어가는 그런 탄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인솔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나이키 수우시 언더커버 준 타카하시 사이즈의 스티커가 붙어있고, 바닥은 회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일단 바닥을 마감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밥 삐져나온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도 역시나 뒤꿈치 부분이나 중간 부분까지 보시면 상당히 좁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발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그런 구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의 내피 부분도 네오프렌 느낌의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뒤꿈치 부분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뒤꿈치의 발목 부분, 이 부분에 스펀지가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고 신발의 내부가 잘 보이진 않지만 아킬레스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줄 것처럼 디자인을 해놔서 역시나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신발의 기본 쉐입은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거의 동일하고 기본 가피 위에 장식적인 느낌의 소재들이 추가가 된 것 뿐이니까 리액트 프레스토라는 모델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리뷰한 리액트 프레스토 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를 리뷰했을 때도 착화감이나 쿠셔닝, 일체감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모델도 기본 쉐입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직접 실착을 해서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콜라보로 나온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을 신고 있고요. 네, 일단 신발을 신는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리뷰한 테라 안타틱에 비하면 너무나 쉬워요. 네오프렌의 가피 자체가 탄력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뒤꿈치에 손가락만 넣어주면 신발끈은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구조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발을 신은 후에 일단 사이즈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감은 이 신발의 쉐입 자체가 어디까지나 라이프스타일화보다는 조금 러닝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목적성에는 맞는 사이즈감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275를 정 사이즈로 신고 이 신발도 지금 275로 신고 있지만 신발을 처음 딱 신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발과 일체감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발 볼은 제가 지금 그렇게 두꺼운 양말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조금 얇다고 할 수 있는 두께의 양말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져요.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발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은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라도 매장 가서 꼭 한번 신어 보시고 그리고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볼은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지만 발 길이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시가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제 엄지발가락이 와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신발이다. 그게 첫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신으신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의 착화감을 느끼실 거고, 반업 정도 하신다면 여유 있는 그런 착화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생각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반업 이상은 하셔야지 편안한 착화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이는 문제가 없는데 볼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힐슬립 부분, 힐슬립은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도 그랬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힐슬립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꿈치로 뛸 때, 요럴 때 이제 뒤꿈치가 많이 덜그덕거리기 마련인데 요럴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뒤꿈치를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뛸 때도 뒤꿈치가 덜그덕거리는 느낌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슬립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쿠션은 리액트 폼은 워낙에 탄성이 좋은 말랑말랑 그런 쿠션으로 유명한 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신발도 뒤꿈치의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 앞꿈치 부분에도 다른 신발들보다는 조금 두꺼운 두께로 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꿈치로만 이렇게 걸을 때도 쿠션이 느껴질 정도로 쿠션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리액트 폼이 들어간 신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쿠션에 있어서는 불만을 느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쿠션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해서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착화감이나 사이즈감이 조금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동일한 느낌의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가피의
셔츠의 대부분이 네오프렌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콜라보 버전의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가죽이 생각보다 많이 쓰였기 때문에 발을 넣었을 때 가피가 늘어나는 느낌에 있어서는 기본형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제가 본 댓글에서 신발을 신는 상태에서 발목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금 발목을 올려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모내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내기를 했을 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서라도 모내기를 해서 신발을 조금 더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는 이쁜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신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가 조금 기능성은 마음에 들지만 심심한 디자인이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이 콜라보 버전의 리액트 프레스토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차 리뷰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역시나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와 마찬가지로 쿠션의 느낌이나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은 너무나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기본형 리액트 프레스토는 가피 전체가 네오프렌 느낌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었던 반면에, 콜라보 모델로 나온 리액트 프레스토는 가죽 소재가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고 토박스 사이드가 조금 단단한 고무로 한 바퀴 둘러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신발을 신었을 때 타이트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좀 타이트한 느낌의 착화감과 부드러운 쿠션의 신발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착화감도 너무나 좋았던 것만큼 무게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짝의 무게가 391g 나가네요. 391g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맥스 97이 450-60g 정도 나가니까 한 60-70g 정도 가벼운 신발이잖아요. 쿠션도 그렇지만 무게 측면에 있어서도 러닝화로 쓰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언더커버라는 브랜드가 다시 한번 나이키와 손잡고 출시한 모델, 나이키 언더커버 리액트 프레스토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전에 나왔던 데이브레이크 콜라보 모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제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웬걸 제가 좋아하는 신발은 항상 그렇듯이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신발도 아직 국내에는 출시를 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출시한 지가 그래도 좀 됐거든요. 제가 이 신발을 받은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근데 외국 상황을 봐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모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 출시했을 때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신발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 쪽으로도 너무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서 여러모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18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 20만원 초반, 중반 정도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20만원 초반 정도만 되더라도 이 신발에 쓰인 소재나 디자인, 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이런 신발 신고 나가서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결심만 하고 있어요. 결심만. 네, 언젠간 나가서 운동하겠죠.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얼마 전에 700명을 넘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첫 번째 구독자분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신발들을 리뷰를 했지만,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늘어가면 너무나 기분 좋고 그것도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두 분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댓글들을 달아주셨을 때 너무나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리뷰도 하고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답글도 달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언더커버.